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선진국이 된 한국, 기뻐만 할 수는 없다.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고 좀 더 그냥 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살펴보고자 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된 거고요. 자,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벗어났다는데 한국이 된 선진국이 뭔가요? 7월 10일 날 날짜의 신문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유엔에서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 자, 사실상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통했다는 걸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7개국 중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높아진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이은 또 다른 쾌거인데, 유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 정부 간 기구다. 요게 기구다, 그 기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95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계 모든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설립된 이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기 때문인데, 요것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A그룹, 그 다음에 선진국인 B그룹,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C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동구권 그룹인 D그룹,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그중 한국은 A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즉 99개국 중에 있는 그 그룹이죠.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이란 얘기인데요. 99개 중에 31개 있는 그룹으로, 이 선진국 그룹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한국의 지위 변경으로 B그룹 국가는 31개에서 32개가 됐다는 얘기고,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세계 11호,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 일찍이 선진국 반역에 올라 있었다. 즉 우리가 지금 늦게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는 왜 늦게 했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한국 GDP는 세계 12위였고 지난해 8월 한국의 세계 GDP 순위가 9위로 올랐으며, 경제력만 놓고 보면 지위 격상은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알아주시고요. 자, 다른 신문기사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선진국 지위 변경 기뻐만 할 일일까요? 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얘기했다. 한국의 위상 강화는 19년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당시에 농업과 함께 정부가 예외로 둔 환경 분야에서도 사실상 선진국으로 간주된다. 즉 농업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간주가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대사를 인용하자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과연 한국은 지위 격상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위 변경은 상징적인 조치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넘어갔고, 지위를 변경하는 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는데, 기구가 설치된 지 어쨌든 처음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랑 똑같죠. 자, 한국의 사례가 전후무후하지만 실제 무역 분야에서 미칠 파급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 지위 변경에 따른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한국은 이미 공여국으로 기구의 주요 기능인 개도국 기술 지원에 적극 기여해 왔고, 협상 그룹에서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속한 요곳에, 즉 유사 입장국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번 지위 변경은 원조를 받기 위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문을 두드린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공인이 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저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원조를 받기 위해 여기에 원조를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으나 우리가 이제 퍼주겠다. 남을 도와주겠다. 이러한 지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다만 선진국 그룹과 함께 일치된 행보를 보여야 하는 무형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주요 현안에서 그룹별로 목소리를 낼 때 선진국과 의견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국제사회에서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지위는 분명 올라갔습니다. 다만 한국의 내정 실태가 남한테 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내구성이 탄탄한 나라인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선진국 청구서에 대비하고 있나? 그게 바로 이야기이죠. 이제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 선진국 비용이다. 문제는 선진국 비용이다. 20년 이상 근무한 간부급 외교 관료들이 1년 흐름에 격세지감을 토로하면서도 남들이 추켜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 요구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포함해서 기후변화 선도국을 자처한 한국은 당장 기후 재원에 기여라는 과제를 맞닥뜨리었으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 대응 지원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것은 다 우리의 세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 대응 논의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기후 재원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여 문제를 올해 기후 변화 협약 요구에서 최대 쟁점이라며 한국의 기여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정부 당국자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신 치러야 할 비용도 커진다면서 전략적 접근과 철학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머지 똑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설명이 똑같고요. 다만 여기서 요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확한 구분짓는 일관된 기준은 없다. 통상적으로 기대 수명, 소득 수준, 문맹률 등이 주요 기준점으로 삼는데 2000년대 들어서 IMF와 WB가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서 구분하기 시작했고 IMF는 1인당 뭐 이렇게 기준으로 활용했고 WB는 저소득국가, 중소득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를 분류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이 현 정부가 직접 신청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되며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서 일부러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처음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한 뒤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고 홍보한 셈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과거 정부들도 한국을 분명히 선진국으로 올릴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상들에서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했으며 현 정부는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우리 정권이 이렇게 해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선진국으로 올린 겁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서 일부러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여태까지 선진국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는 그것을 혜택을 버리고 신청을 해버린 것이죠. 선진국으로 감당해야 될 비용 청구서가 간단하지 않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위는 올라갔으나 그에 따른 책임은 막강해졌습니다. 또한 선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할수록 사실상 지금 한국의 농작물이 국산이 더욱더 비싸질 것이며 이 시장은 점차 죽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태까지 수입이 더 싸면 쌌지 국산게 싼 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은 이번 정부는 농부들을 더욱더 죽이는 꼴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근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면서 그 비중은 더 커졌고 그것은 우리 세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저 돼지, 북한의 돼지 김정은한테 퍼다 주고 있는 거라서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